내년 총선 압승과 2022년 정권 교체를 향해서 승리의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서 치열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득표율 50%의 압도적인 승리, 황교안 후보조차도 결과가 발표됐을 때 무언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황교안 신임 당대표의 취임 일성도 저희가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혁신의 깃발을 더욱 높이 올리고 자유우파의 대통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가 나라와 국민을 대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황교안이 앞장서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한민국 파괴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를 또 선관위원으로서 또 공명정대하게 지휘한 우리 김희정 장관이 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또 도시구청 특파원으로 열심히 취재하셨잖아요. 네. 결과가 1위 황교안, 2위 오세훈, 3위 김진태. 어땠습니까, 어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당 대표가 누군지는 약간 좀 대세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이제 몇 프로를 차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요. 몇 프로를 넘기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2위는 누가 될까라는 관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1등보다도 네. 2등이 누가 될까가 더욱더 관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쨌든 안정적으로 딱 50%를 얻었다라는 거. 과반. 네. 그리고 후보들 중에 가장 다른 목소리를 냈던 오세훈 후보가 이제 2위가 됐다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그 표차도 5대 3대 2로 절묘하게 지금 현재 당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거. 네. 5대 3대 2. 네. 그래서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각각 지지하시는 후보님이 있으셨겠지만 이제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표가 너무 이렇게 작게 나와도 힘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50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중도, 개혁, 확장성을 얘기한 후보가 2등을 차지한 면에서 향후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김진태 후보도 사실 선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재선 같으면 최고위원에 나오지만 당 대표로 나와서 또 젊은 혈기 그리고 그 야당으로서의 투쟁력 이런 거를 확실하게 보여줬거든요. 그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또 1등이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겠지만 그래도 또 의미 있는 3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1등이 되신 황교안 대표 신임 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만큼 통합하고 화합해서 가느냐가 굉장히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부 임명에서부터 이제 윤리위원회 개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관료 이제 황교안이었다면 예. 이제부터는 정치인 황교안으로서 어떤 걸 보여주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당원들이 지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안보하고 경제. 그래서 이 부분에 잘 챙겨달라?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어제 황교안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 옛날에는 뭐 조홍천 의원님도 초선이지만 초선을 예전에는 뭐 솔직히 그렇게 쳐주지 않았거든요. 초선은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한 3선쯤 돼서 당대표 나오시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초선들을 무시 못하겠어요. 문재인 지금 대통령 초선에서 대통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초선에서 뭐 양초의 반란 우리 조홍천 의원 또 초선 황교안 초선도 아니지만 정치 초년생 초짜들의 반란 어떻게 보세요?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실망 같은 게 크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정보라는 게 과거에 비할 수 없이 정말 빠르게 또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권력을 쥔 사람만이 정보를 독점하고 필요에 따라서 선별해가지고 이걸 풀고 이렇게 해서 권력과 정보는 같이 갔었는데 지금 현대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예. 그게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뭐 초선이다 뭐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비록 뭐 황교안 신임 대표 지금 입문하신 지 43일 됐다고 하시는데 점점 더 익숙해져가는 모습 보여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캠프의 도움을 받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뭐 정말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엄청난 뿌리 깊은 예. 정치 세력의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고 또 주요 당직자들이 보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이 괜찮아지시겠죠. 3명 중에 네, 민주당 입장에서 누가 좀 됐으면 했어요, 솔직히. 저요. 예. 저는 솔직히 제일 두렵지만 그래도 오세훈 후보가 됐으면 했습니다. 두렵지만 또 되길 바랬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 또 양대 정당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술에 양바퀴인데 이게 둘 다 정말 균형을 이뤄가면서 또 건전하고 국민들의 공감도 받고 해야지 한국 정치가 똑바로 간다.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또 제대로 된 여당이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서로 누가 못하냐라는 것보다는 국민을 향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누가 잘하냐 이런 쪽으로 가야지만이 한국 정치가 발전되고 정치를 바라보는 그 국민의 시선도 더 따뜻해질 것이고 결국 국민민복이 될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두렵지만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는 좋다. 예.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2위를 했던 오세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일반 여론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또 1등을 했습니다. 그 대목 저희가 준비해서 함께 보시죠. 민심은 오세훈이 앞섰다. 일반 여론조사 결과는 50.2%가 오히려 또 오세훈 후보에게. 그리고 황교안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 37.7%, 김지태 후보는 12.1%였는데 참 이 오세훈 후보가 시장직 던지고 나서는 뭐가 잘 안 됐어요. 시장직 던지고 나서 명예회복 안 됐고 또 종로 나왔다가 거기서 또 떨어지고 이번에 당대표도 또 떨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주자로서의 불씨는 살려놨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바로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김진태 후보가 2등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 부분 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있는 합동 유세장에서 오세훈 후보가 나서서 누굽니까라고 연호하는 순간 김진태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말 많으면 김진태, 오세훈 얘기하면 야유 이런 게 쏟아졌고요. 어저께 전당대회에 저는 영상을 통해서 쭉 봤는데요. 보니까 마지막 당대표 발표하게 되는데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야유가 끝까지 쏟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하는 옛말이 하나 틀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김진태 후보가 받은 표를 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한국당 사람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떠한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7대 3의 구도였습니다. 당원들의 투표가 7이고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가 3인데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게 되는 대통령 선거의 경선은 5대 5가 거의 일반적인 룰입니다. 만약에 이번 전당대회를 5대 5의 룰을 가지고 선거를 끌어왔더라면 결과가 어찌해서 장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 광진 의뢰 지역구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추미애 의원을 오세훈 전 시장이 만약 꺾고 그 뒤로 대권주자로서의 발판을 딛고 일어서게 된다면 앞으로의 가능성들은 꽤 살려놓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잃은 게 없는 선거를 치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면 그때 끝이죠. 그땐 끝이다.